네, 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부동산 TV. 자, 연말에 또 서울 분양단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프리뷰가 아니라 리뷰예요. 이미 경쟁률까지 나왔어요. 제가 조금 빨리 하려고 했는데 밀렸습니다. 어쨌든 경쟁률까지 나온 단지니까 빠르게 볼까요? 자, 어디냐? 힐스테이트 등촌역.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등촌 1구역을 재건축하는 곳이었습니다. 총 543세대, 일반 분양은 274세대고요. 2026년 10월 입주 예정. 최고 15층, 용적률은 196밖에 안 돼요. 요즘 새 아파트인데. 등촌초등학교 배정이고 주차 대수는 1.24. 조금 아쉬운데 뭐 일단 이 정도입니다. 자, 위치는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많은 매체에서도 다룬 곳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여기잖아요, 아파트 단지가. 자, 그리고 등촌역은 한 5, 6분 정도 간단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물론 차로는 이제 우회전해서 이렇게 유턴해 와야 되는 건데, 뭐, 그래도 여기 가까운 거는 좋은 거죠. 그리고 요런데 이제 홈플러스 있고, 그리고 요 길로 따라서 쭉 나가면 여의도 갈 수 있는 거고, 목동 나오고요. 또 이쪽으로 가면 마곡이 나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주요 업무직으로 출퇴근하는 데는 괜찮은 위치가 등촌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길들이 조금 좁기도 하고 이쪽은 아직도 조금 개발이 필요한 그런 이제 일반 빌라촌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은 한 번쯤 가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상황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들이 막 모여 있는 그런 곳은 아니죠. 그리고 요 뒤에 이렇게 나지막한 산, 이게 양천구에도 이런 게 많은데 이런 둘레길 같은 게 많은데 여기도 이런 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좋고 유명한 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딱딱딱 붙어 있어서 이런 거 아주 좋죠. 마트가 여기 홈플러스가 있고 여기 CGV도 있는데 원래는 요거 아무도 안 다루더라고요. 여기 이마트가 있었어요. 2020년까지인가? 2022년도까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기 있는 이마트를 철거를 했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현대건설이나 뭐 이런 거 관련된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그 안에 다시 입점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때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만약 여기 이마트까지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죠. 근데 이게 지금은 현재 없어지는 바람에 좀 대형마트는 여기 홈플러스 이용하는 게 제일 가까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뭐 마포 쪽이라든지 상암 쪽 가는 것도 편하니까 그런 특징이 있는 곳입니다. 전반적인 뭐 실거주 입지는 이런 학교 시설들이 가깝고 도서관도 있고 산도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게 역도 가깝고 이런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단지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좋게 보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게 지금 네이버에 있는 그 고저차를 조금 느낄 수 있는 이미지인데 지금 단지가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우고 볼게요. 조금 요렇게가 경사가 있어요. 이렇게 경사가 올라간다고 봐야 되죠. 이쪽이 이제 고도가 올라가는 산이니까 일종의. 그러다 보니까 이 단지 내에도 얘기 들어보니까는 지하 주차장에도 단차가 있을 정도로 이쪽 동해 이쪽은 지하 주차장이 조금 낮고 이쪽은 깊어지고 3층이 달라질 정도로 고저차가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리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가 15층밖에 안 되잖아요. 15층짜리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는 이 근처에 김포공항이 있기 때문에 15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은 여기가 자연경관지구입니다. 그리고 학교도 있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강서구가 97%가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20층 정도는 짓거든요. 저기 우장산에 있는 우장산 힐스테이트나 강서 힐스테이트도 20층은 돼요. 근데 여기는 15층밖에 안 되죠. 그거는 이런 학교 시설들이랑 자연경관들에서 걸려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 번 더 다루겠지만 요 근처에 새로 생길 단지들, 여기에 새로 생긴다고 하는 단지들은 용적률이 더 높게 주어지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산이랑 조금 떨어져 있어서. 맞아 볼게요. 자, 공항 얘기 한번 드렸잖아요. 근데 등촌동은 소음에서 괜찮나요? 라고 누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요렇게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게 이제 소음의 영향을 받는 곳인데 사실 이 지역은 뭐 이제 양천구 신정, 신월 이런 동네가 좀 많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막 비행기 다닐 때마다 창문 닫아놔야 될 정도로 되게 시끄러운데, 물론 뭐 1년에 한 20만 원씩 전기료 지원을 해주기는 하지만 아무튼 여기는 좀 시끄러워요. 근데 이제 등촌동에 있는 쪽은 그것 때문은 아니고 그냥 강서구 자체가 이제 이 비행기의 회항로라든지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 걸려 있다. 그리고 소음이랑은 뭐 크게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아까 바로 그 윗자리에 요런 게 있습니다. 요것도 다루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강천구 등촌역 노우주거지 최고 21층 692가구 아파트 단지. 요게 올해 7월에 뜬 소식이네요. 요거. 자, 그래서 이게 어딘가 해서 보니까 여기입니다. 대상지가. 지금 우리 오늘 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등촌역이 한 요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21층짜리 아파트 대상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15층인데 왜 얘는 21층? 그게 이제 자연경관지구의 이제 문제, 그러니까 그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것 같고, 또 이번에 분양한 단지는 이렇게 학교들도 붙어 있기 때문에 15층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는 21층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아파트들이 단지가 생겼을 때 물론 이쪽이 남향이기는 한데 아래쪽이 남향이기는 한데 조망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런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생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신축 아파트들이 어떤 촌을 이루면서 시세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21층까지 짓는다는 이 땅은 빨리 개발이 되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게 있다는 거. 자, 바로 가격 넘어갈게요. 자, 59타입 11억 4천만 원, 11층 이상. 근데 지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가 최고층이 안 되는 곳이 꽤 있어요. 84 타입 같은 것도 이미 다 최고층은 조합원들 물량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각자 그 동마다 또 내가 지원하는 타입마다 층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최고가로 보면은 11억 4천, 대략 11억, 11억은 거의 다 넘네요. 대략 한 11억 볼게요. 이제 외형가가 11억이고, 84 타입, 84A 같은 거는 14억 2천까지 있으니까 여기도 한 14억 정도 써볼게요. 14억 이상. 84 타입은 14억 이상. 그 다음에 59 타입은 11억 이상. 이렇게. 그런데 중도금 이자도 별도고, 발코니 확장비도 별도입니다. 발코니 확장비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조금 저렴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두 개 다 별도예요. 여기다가 이제 옵션까지 들어가면 가격은 계속 올라가겠죠. 안전마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어 보입니다. 네, 요게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목동 롯데캐슬 위너 많이 비교하는 단지죠. 요거는 2005년 입주 좀 됐어요. 그리고 요거는 그 바로 밑에 있는 29년 입주의 롯데캐슬 마에스트로. 그런데 가격대는 조금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국평 기준으로 롯데캐슬 위너는 매매 실거래가가 12억 7천까지 올랐다가 아주 최근에는 11억 2,500까지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도 정고점에 거의 달라붙어 있는, 어쨌든 뭐 요 정도 금액. 그리고 지금 호가로 보면은 11억 3천 저층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건 1층도 포함되어 있어서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12억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되겠죠. 11억 후반에서. 그리고 또 목동 롯데캐슬 마에스트로, 여기는 훨씬 신형인데도 불구하고 12억 4천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게 무슨 거래인지 모르겠어요. 직거래는 아닌 것 같은데 11억 6,500까지 좀 떨어진 거래가 또 나왔네요. 어쨌든 여기도 12억 왔다 갔다 12억 이상 정도 봐야 되겠죠. 호가는 저층 기준 11억 6천부터 나와 있는데 이게 구평이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요번 등촌역 힐스테이트 얼마라고 그랬죠? 14억 이상. 그러니까 안전마진은 없어요. 안전마진 없고 신축 프리미엄과 서울 단지라는 거, 요 두 개로 가격이 이렇게 좀 오른 것 같고, 또 요즘은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분양가 상승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제 신기하지도 않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서울 구평은 14억 찍자라고 좀 다 같이 이렇게 합의를 보고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강북이든 강남이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약이라는 게 남들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시세보다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인데, 청약 통장을 써가면서 주변 시세보다 비싼 아파트를 사야 되는 상황이 현재의 서울이 아닌가.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평면이 조금 많이 아쉽죠. 뭐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84A 가장 메인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3베이다. 이거 뭐 이미 알려져 있더라고요. 아쉬워요. 침실 하나는 또 여기 들어가 있는데 또 작아. 근데 또 뭐랄까요? 여기 주방은 일로 푹 들어갔어. 뭔가 그러니까 원래는 판상형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쁘게 직사각형이 그려져서 요렇게 딱딱 나눠지고 요렇게 주방이 있고 뭐 요렇게 이제 뭐 화장실이나 발코니실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가서 이렇게 좀 아름답게 나오면 좋은데 사실 이거는 힐스테이트 등촌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롯데 위너라든지 마에스트로도 다 구평이 요런 3베이예요. 왜 그런지는 뭐 사실 그런 거죠. 어, 이제 서울 시내 재건축은 아무래도 어떤 평평한 그냥 개활지를 재건축이 아니라 개활지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평면 뽑기가 훨씬 수월하죠. 넓어 보이고. 근데 재건축은 그렇게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재건축 단지가 기본적으로 조금 평면이 좁아 보인다 이런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또 그 안에서 용적률은 또 제한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일반 분양 세대를 뽑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런 구조가 최선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한정된 부지에서 일반 분양 세대 최대한 뽑고 그래야 또 이제 조합원들이랑 시공사가 또 돈을 벌잖아요. 예,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또 이런 게 나온 거 아닌가 싶은데 평면은 사실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죠. 네, 물론 힐스테이트만의 어떤 마감이라든지 뭐 어떤 디테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소비자 만족도 1위를 자랑하는 힐스테이트인데 이런 구조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카바를 칠 수가 없다. 네, 이 정도예요. 이 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축이잖아요. 재건축 단지가 일반 분양하게 되면 뭐가 있죠? 바로 조합원분들의 물량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맵네요. 예, 많이 매워요. 지금 보시면 이 핑크색이 84A 타입이거든요. 주력 타입. 근데 어떻게 하나도 남김없이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이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저층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59 타입, 59A 타입, 요번에 경쟁률이 가장 많이 나온 타입인데, 여기는 그래도, 조금, 좀 남겨놨네요. 이렇게 좀 있네요. 이렇게 뭐,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다음 장의 단지 배치표를 한번 보시면, 어차피 이쪽 라인은 앞동에 가려져서, 뭐 고층이라도 조망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떨어진다. 뻥뷰가 나오는 곳은 요 앞에 84 타입 요 핑크색 라인인데 여기는 고층은 우리 조합원 형님들이 다 가지고 가셨어요. 그럼 여기는 왜 이렇게 다 있어요? 네, 판상형이 아니라 타워형이에요. 타워형은 일반 분양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셨네요. 뭐 제가 뭐 조합원들 물량에 대해서 뭐 감히 뭐라고 말할 입장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대로 스트레스 받고 투자를 목적이든 뭐 오랜 시간을 어쨌든 공들여 가면서 얻은 물량이기 때문에 조합원 물량을 폄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좀 남겨주지 몇 개씩이라도 어디 이렇게 다 가져갔습니까? 아무튼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고층으로 가야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데 저층 위주이기 때문에 가격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쪽은 이제 고도가 높고 이제 산이 있고 그럼 여기가 사실 뷰는 제일 좋겠죠. 산 쪽도 딱 보면서 뻥뷰 백구동 근데 얘는 지금 이쪽은 또 북향주도 좀 들어가 있네요. 이 타워형 단지는 여기 백구동 상황 한번 볼까요? 백구동 어딨나요? 우리 친구 백구동. 네, 역시 네, 남향이 아닌 쪽은 고층도 양보해 주셨네요. 맵다 정말.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단지가 이제 일반 분양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뭐랄까 올라간 분양가도 다 지불하고 새 아파트로 오시는 건데 조금 이런 선택지들이 좀 아쉽지 않나 이 부분은 조금 그래요. 뭐 또 조합원분들 오셔서 뭐 댓글 다실 수도 있는데 알겠는데 근데 저희는 지금 일반 분양하는 거고 일반 소비자들이 여기 알아보는 상황인데 뭐 그쪽 편에서 얘기할 수 있죠. 뭐 도와주고 뭐 아무튼 이런 상황이에요. 자, 경쟁률은 어때요? 잘 나왔죠? 네, 59 타입은 51.59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당연히 완판이 될 것 같고, 요것도 완판 가능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뭐 조금 가봐야 알겠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비싸고 주변 안전마진도 없는데 왜 이렇게 청약통장이 또 몰릴까요? 요즘 상황이 그렇잖아요. 서울이고 신축 아파트들에 대한 기본적인 선호도가 있는 상황인데 또 여기는 그래도 주변 어떤 직장 간의 위치라든지 학교의 위치라든지 자연환경이라든지 이런 실거주 조건이 나름 잘 되어 있는 입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또 주변에 이제 아파트 새로 지을 그런 계획들이 있는 것들도 아시는 분들은 또 다 아실 테니까 앞으로 시세가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실거주만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그렇게 좀 알고 오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또 실거주는 이 지역은 사실 이 지역을 아는 분들이 실거주를 많이 신청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뭐 좋으시거나 또 이 지역이 어쨌든 그런 접근성이나 생활 편의성을 좋다고 느끼시는 실거주 수요층 분들은 어차피 이 지역에 어떤 신축 아파트 공급이 많지 않다 보니까 또 몰린 그런 경향도 있지만, 먼저 소개해드렸던 당산 이편한서상 요런 거에 비하면 거기는 뭐 경쟁률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다소 조금 그거에 비하면 좀 모자르긴 하죠. 어쨌든 이런 경쟁률이 나왔다. 사실 시공사는 경쟁률이 막 치솟으면 뭐합니까? 어쨌든 다 팔면은 되는 거니까 요 정도 나온 것만 해도 시공사가 아주 윈할 수 있는, 시공사에게 아주 땡큐가 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간단하게 세 줄 요약해 볼게요. 자, 밍밍한 실거주용 단지. 밍밍하다. 특색이 좀 없다 느낄 수 있지만 이게 좋은 겁니다. 네, 학교도 가깝고요. 역도 가깝고 자연환경 녹지도 있고 바로 단지 뒤에서 이 정도 갖추는 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밍밍하게 느껴질지언정 실거주로는 뭐 나쁘지 않다. 그리고 그 주변에 뭐 특별히 뭐 안 좋은 뭐 악평이 있다거나 안 좋은 문화가 있다거나 그런 건 또 아니니까. 저기 강서구청 저런 데 가면은 뭐 술집들, 아무튼 네. 근데 어쨌든 거긴 그렇지 않은, 여긴 이렇지 않으니까 뭐 괜찮다. 근데 알면 알수록 맵다. 알면 알수록 맵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원 이 선점하고 있는 물량들 상황을 봐도 그렇고, 분양가도 보면 볼수록 조금 아쉽지만 또 뭐 다 별도 비용에다가 그렇지만은 선택이죠. 네. 어쨌든 경쟁률은 잘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4보다는 59 추천. 이게 요즘 서울 아파트들 분양할 때마다 굉장히 뚜렷한 특징인데, 84보다 59의 경쟁률이 항상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59 같은 경우가 보통 10에서 15, 11억 정도로 나온단 말이죠. 서울 아파트 신축이. 근데 84는 이제 14억이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완전히 기본이에요. 완전. 거의 최소. 그러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특히 대출을 안 받을 수가 없다고 치면은 14억은 너무 부담입니다. 우리 예전에 15억 아파트 이상 주담대 안 나오던 시절 막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새로 나오는 아파트, 서울 신축 아파트 9평이 14억이면 아무리 인플레이션이라고 해도 접근하기는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금적인 측면, 그리고 59 타입이 예전에는 뭐 24평 아파트 작다 했지만 요즘 확장 기본으로 들어가고 방도 3개, 화장실도 2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새 아파트만의 장점이 크다 보니까 59를 많이 선호하는데, 여기도 역시 제가 봤을 땐 가격도 그렇고 전반적인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어디 있죠? 단지 배치표의 표를 봐도 그렇고, 그래도 여기는 뭐 이런 고층은 좀 몇 개씩 이렇게 좀 남겨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땐 59가 추천, 84는 선택, 요 정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등촌역 힐스테이트 등촌역 이렇게 간단하게 리뷰 받고, 서울의 신축 아파트이자 또 일정한 청약 경쟁률이 확보된 단지였습니다. 힐스테이트의 어떤 네임밸류가 분명히 있고 실거주 요건이 좋다고 생각되고 입지적인 장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내가 이 지역을 좀 원하고 이 지역에서 실거주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말릴 이유는 없습니다. 괜찮은 곳이었던 것 같고, 또 이제 투자를 너무 높게 보시는 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